자, 우리 어제 집합 진도 나갔던 거 먼저 한번 채점해 볼게요. 어제 진도 나간 부분 개념들일은 선생님이 채점할 거거든요. 좀 답을 불러주기가 힘들어서. 개념들을 두고 일단 유제 먼저 채점할게요. 112쪽부터 1-1번에 5번, 1-2에 2, 1-3에 기역, 디귿, 리을, 미음, 2-1에 2, 2-2는 이렇게 답이 써져 있으면 돼요. 원소나열법으로는 2, 3, 5, 7, 11, 1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으로는 X바 X는 13 이하의 소수 라고 답이 써져 있으면 정답입니다. 다음 2-3번에 3번. 다음 페이지 3-1에 C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0, 2, 3, 5, 7 이렇게 3-2에 5번, 3-3번에 9개, 4-1번에 니은 디귿, 4-2번에 4. 다음에 넘어가서 역시나 개념들일은 넘어가시고요. 121쪽에 1-1번에 5, 1-2번에 4, 1-3번에 3, 그 다음 122쪽에 2-1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4, 2-2번에 3개, 2-3번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 이하, 123쪽에 3-1번에 3, 3-2번에 5, 3-3번에 2, 124쪽에 4-1번에 8, 4-2번에 8, 4-3번에 12, 125쪽에 5-1번에 8, 5-2번에 4, 5-3번에 9. 다음 128쪽 1번에 4, 2번에 6, 3번에 2, 4번에 3, 5번에 3, 6번에 2, 7번에 24, 8번에 4.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하나씩 볼게요. 먼저 112쪽. 112쪽, 113쪽에서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114쪽, 115쪽에서 없고요. 116 넘어가서 122쪽, 123쪽 2-2번이요. 자, 122쪽에 2-2번 볼게요. 두 집합 A는 지금 X바 마이너스 1 이상 5 이하라고 하고요. B는 X바 X는 K-2보다 크고 3K 플러스 14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A가 B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봤을 때 지금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5 이하인데 얘네가 모두 B의 범위 K-2보다 크고 3K 플러스 14보다 작다는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엔 K-1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3K 플러스 14는 5보다는 커야 돼요. 만약에 등호가 있다고 하면 안쪽엔 등호가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를 포함을 안 하겠죠. 이래버리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양쪽은 둘 다 등호는 빼야 돼요.
그래서 K는 1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3K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니까 K는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한다.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3개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또 질문 있을까요? 122쪽, 123쪽 사이에서 몇 번? 2-3번이요. 그 밑에 거요. 자, 2-3번도 같이 볼게요. A는 지금 X바 0 이상 X-A가 2 미만이래요. 그럼 여기서의 실질적인 범위는 X는 A 이상 A 플러스 2 미만이라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범위는 X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 미만인데요. 우리 얘는요,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곱한 게 음수이게. 이건 우리 2차 함수 그래프로 보면은 마이너스 1과 5에서 만나는데 음수 부분 여기죠. 즉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때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래요. 역시나 A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엔 밖에 있는 B의 정확한 범위를 알고 있어요. B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A는 A 이상 A 플러스 2 미만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A는 일단 마이너스 1보다는 그냥 커야 돼요. 안쪽은 채워져 있으니까. 같으면 오히려 얘는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A는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지만 얘는 둘 다 없기 때문에 사실 같아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A 플러스 2는 5 이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A의 전체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 이하이다 라고 우리는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해서 A의 값의 범위는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다음 123쪽에 질문이 있을까요? 없나요? 넘어가서 124쪽 125쪽 5-2번이요. 자, 125쪽에 5-2번 볼게요. 두 집합 A는 X바 X는 6의 약수래요. 그럼 A에 들어있는 건 1, 2, 3, 6이 될 거고요. B는 18의 약수래요. 그러면 1, 2, 3, 6, 9, 18 이렇게 있을 텐데 내가 어떤 X라는 집합을 만들려고 할 때 X는 A를 부분집합으로 가지면서 B의 부분집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에는 1, 2, 3, 6은 반드시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B의 부분집합 중에서. 그러면 우리는 선택권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하는 1, 2, 3, 6을 빼고 나면 선택권을 갖는 애들은 9 아니면 18밖에 없겠죠? 얘네로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얘로 만들 수 있는 집합 몇 개? 2의 제곱해서 4개라고 구해지는 거죠. 됐나요? 또 질문? 됐고요. 다음 넘어가서 128쪽에 질문 있을까요? 4번이요. 자, 128쪽에 4번 볼게요. A는 지금 1, 2, 이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소들을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1이 원소고 2가 원소고 3이 아니라 얘 통째로가 하나의 원소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자 1번
3은 A의 원소가 아니다. 그쵸? 3이라는 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1번 맞아요. 2번. 이 모양은 A의 원소이다. 맞죠? 3번.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게 있는데 이 기호는 원소의 포함 관계예요? 집합의 포함 관계예요? 이건 집합이죠. 그럼 이런 집합이 부분 집합이 있냐는 건데 얘를 집합으로 본다는 건 중괄호 제외하고 이 안에 있는 얘가 원소가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4번 같은 경우에는 1, 2가 있고 얘는 집합기호예요. 그러면 역시나 중괄호 벗기고 안에 있는 것들이 원소로 있냐는 건데 이거 두 개는 있잖아. 그러니까 맞다는 거죠. 이해가나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해서 정답은 3번. 또 다른 거 질문 있을까요? 8번이요. 자, 8번은요. 두 집합 A는 3, 5. B는 X가 X는 2n-1이에요. 근데 그때 N에다가 1, 2, 3, 4를 대입하겠대요. 그럼 N에다가 1 대입하면 X는 1. N에다가 2 대입하면 3. N에다가 3 대입하면 5. N에다가 4 대입하면 7. 즉 B의 원소는 1, 3, 5, 7 4개예요. 이때 X는 A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라니까 반드시 포함하는 거 3, 5 빼고 남은 거 원소 2개예요. 따라서 몇 개? 집합 4개. 그렇지. 알겠나요? 그럼 더 없나요 이제? 3번? 항상 옳은 것이래요. 1번 N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원소 몇 개예요? 한 개죠. 왜? 이 집합 안에 원소 하나 있잖아. 2번 A가 공집합이면 이래요. 그 말은 공집합의 원소 개수 몇 개? 0개. 그죠? 3번 얘는 자 우리 원소 지우고 남는 거 찾는 거 아니고 개수 찾는 거예요. 앞에 건 원소 개수 몇 개예요? 3개예요. 뒤에 건 원소 개수 몇 개예요? 2개예요. 3 빼기 2라서 이거 1로 봐야 돼요. 1, 3 지워내는 게 아닙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4번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당연히 원소 개수는 일단 B가 클 건데요. 하나가 빠졌어요. 같은 경우가 있어요. 부분집합 안에는 자기 자신도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원소 개수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다 크겠지만 등호 같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고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원소 개수가 같으면 무조건 두 개의 집합이 같은 거예요? 개수는 같아도 원소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또 질문 있을까요? 7번이요. 자, 집합 A에서 1, 2, 3, 4, 6, 12의 부분집합 중 2, 3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래요. 그러면 2, 3을 빼고 남는 건 몇 개죠? 그 4개로 부분집합 만들어야 돼요. 몇 개? 2의 4제곱 해서 16개. A는 16. 두 번째, 4는 반드시 원소로 갖고 6, 12는 원소로 갖지 않는데요. 갖는 것도 지우고 갖지 않는 것도 지워야 돼요. 그러면 4, 6, 12를 다 지우고 나면 원소 몇 개 남아요? 3개. 그 3개로 부분집합 만드니까 2의 세제곱에서 B는 8. 됐나요? 5번은 혹시 틀린 사람은 방금 우리 여기 선생님이 포함관계 하는 거 설명해봤죠?
2-2번, 2-3번 이용해서 5번을 한번 먼저 고쳐볼게요. 자, 우리 오늘은요, 집합을 이제 연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숫자는 숫자의 연산이라고 하면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집합은 숫자가 아니니까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이런 개념은 없을 거예요. 대신에 집합만이 가지는 연산이 있는데 총 4가지 연산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합집합이라고 하는 건 집합을 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로는 어떻게 쓸 거냐면요. A와 B라는 집합을 나는 합집합 시킬 거야 라는 기호가 바로 이렇게 U자라는 기호로 써주면 돼요. 그럼 이거는 A 합집합 B인데 이 A 합집합 B를 시키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떤 원소가 있을 때 그 원소가 집합 A의 원소이거나 또는 B의 원소인 걸 찾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어느 둘 중에 한쪽에만 들어있어도 합집합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은 A가 있고 집합 B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칸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넣어주는 게 합집합이에요. 반대로 두 번째는 이제 교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집합은 뭐냐면요. 겹치는 걸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A와 B의 교집합을 구하세요. 교집합의 기호는 U자를 이렇게 위로 거꾸로 올린 거거든요. A 교집합 B라고 읽는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소가 A의 원소이면서 그리고 B의 원소여야 돼요. 동시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야. A와 B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은 A에만 들어있거나 B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겹쳐진 부분.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가 교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여집합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의 여는요, 얘들아, 남을 여자를 써요, 한자로. 남은 걸 찾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호를 어떻게 찾냐면 A의 여집합을 여기 위에 원래 지수 써지는 자리에 C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게 의미하는 게 A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용어가 있는데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든 원소를 다 생각하는 원소의 집합이에요. 이 전체 집합은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줄 거예요. 원래는 U예요. 대문자 U. 대문자 U인데 원래는 왜 우리는 이렇게 쓸 거냐면 대문자 U 써놓으면 합집합 기호랑 전체 집합이 헷갈려. 모양이 똑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쓸 때는 전체 집합은 이렇게 살짝 네모 모양으로 써줄 거예요. 알겠나요? 그럼 이 전체 집합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에 들어가지 않고 남은 거.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인데 동시에 A에는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전체 집합이 있어요. 그 안에 부분 집합 A가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A의 여집합은 A 말고 남은 바깥쪽 남은 원소들이 여집합이에요. 됐나요? 마지막 네 번째 차집합이에요. 차집합이라고 하는 건 차 빼는 거거든요. 우리는 A 차집합 B라고 읽는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거 이거 절대로 A 빼기 B 읽으면 안 돼요. 집합에서는 빼기라는 거 없어. 차집합이라고 읽어야 돼요. 다 읽는 방법이 A 합집합 B, A 교집합 B, A의 여집합, A의 차집합 B 이렇게 읽어야 돼요. A 차집합 B는 뭐냐면요. X가 A의 원소인데 동시에 B의 원소는 아닌 부분이에요.
즉 A와 B를 봤을 때 순수하게 정확하게 A에만 들어있는 I, 얘가 차집합입니다. 이해 가나요? 자, 그럼 이거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개념 확인하기 1번 볼게요. 132쪽에 한번 집합으로 같이 봅시다. 자, 두 집합 A, B가 다른 것 같을 때 합집합과 교집합을 구하래요. 1번을 보면 A는 1, 3, 5, B는 1, 5, 9예요. 자, A 합집합 B는 둘 중에 한쪽에만 들어있으면 다 써줘야 돼. 1 들어있고요. 3 들어있고요. 5 들어있고요. 9 있고요. 이렇게. 근데 A 교집합 B는 두 개 모두 들어있는 것만 써주는 거예요. 둘 다 들어있는 건 1과 5뿐이죠. 그래서 A 교집합 B는 1, 5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2번은 A에는 R, A, I, N 이라는 문자가 들어있고요. B에는 S, N, O, W가 있대요. 자, 먼저 A 합집합 B를 해볼게요. 둘 중에 한쪽에만 들어있어도 다 써줘야 돼요. 그러면은 R, A, I, N, S. N이 있긴 한데 우리 썼던 거는 중복에 쓰지 않는다고 했죠. 집합에선 N 안 써도 되고요. O, W 이렇게 총 7개. 그러면 교집합은 둘 다 들어있는 것만 찾아야 돼요. 둘 다 들어있는 건 유일하게 N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나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개념 확인 3번 볼게요. 자,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7이라고 하고요. A는 1, 2, 3, 4, 5. B는 2, 4, 6 이래요. 그러면 첫 번째 A의 여집합을 구해야 돼요. A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1, 2, 3, 4, 5 빼고 남은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6, 7. 2번은 B의 여집합을 찾아야 돼요. B의 여집합은 그럼 2, 4, 6 빼고 남은 거겠죠. 1, 3, 5, 7. 3번. 자, A 차집합 B래요. A 차집합 B는 뭐냐면요. A에서 B에 들어있는 거는 지우고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순수하게 B랑 겹치는 걸 빼고 나면 남는 건 1, 3, 5. 이렇게. 그럼 거꾸로 B 차집합 A는 뭐냐면요. B에서 A에 들어있는 거 빼고 남은 거예요. A에 들어있는 건 2, 4가 지워지겠죠. 그리고 순수하게 남는 건 6.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만약에 헷갈리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찾아도 돼요, 얘들아. 자,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방법은 전체 집합 안에 나는 지금 A와 B를 만들어야 돼요. 먼저 A와 B에 겹치는 걸 찾아보면 2와 4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A에만 들어있는 거 1, 3, 5. B에 들어있는 거 6. 그리고 A와 B에 다 안 들어있는 거 1, 2, 3, 4, 5, 6 하고 마지막에 7. 이렇게. 그러면 A의 여집합은 A 빼고 남은 거 6, 7. B의 여집합은 B 빼고 남은 거 1, 3, 5, 7. A 차집합 B는 순수하게 A에만 있는 거 1, 3, 5. B 차집합 A는 순수하게 B에만 들어있는 거 6.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보면 훨씬 편하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연산을 배웠는데 그럼 이러한 연산들에는 어떠한 성질들이 있는지 알아야겠죠?
이거 좀 많이 중요해요. 먼저 첫 번째로 합집합에 대한 걸 볼 건데요. A랑 공집합을 합하면요. 공집합에는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합할 게 없죠. 그래서 A랑 공집합이랑 합하면 그냥 A예요. 근데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을 하면 겹치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애초에 이쪽에 원소가 없는데 겹치는 게 있겠어, 없겠어? 없죠.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을 시키면 이거는 공집합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합치는 건 둘 쪽에 한쪽에만 있어도 되는 걸 다 쓰는 거니까 A만 쓰면 되고, 공집합은 겹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공집합으로 나온다는 거죠. 알겠나요? 두 번째, 자, 자기 자신을 합하거나 자기 자신끼리 교집합을 시키는 건 그냥 그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여집합을 할 건데요. 전체 집합을 여집합시키면 이거는 공집합이에요. 전체의 반대니까 없어야 돼. 반대로 공집합을 여집합시키면 전체 집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 네 번째, A와 A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이거는 A나 A 여집합에 있는 걸 다 채우는 거죠. 이걸 다 쓰면 뭐가 되냐면 이건 전체 집합이에요. 그냥 A에 들어있는 거 안 들어있는 거 싹 다 썼으니까. 근데 반대로 A와 A의 여집합을 교집합시키면 이건 공집합이에요. A에 있거나 A에 없거나 근데 서로 겹치는 게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공집합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요, A 차집합 B는 연산으로 어떻게도 쓰기도 하냐면은 얘는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이라고 쓰기도 해요. 이거는 외워야 돼.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써서 연산을 해야 돼요. 원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울 연산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연산 법칙을 먼저 보고 나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연산 법칙에는요, 우리가 뭐 숫자에서는 연산 법칙 뭐가 있어 하면은 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런 거 있었죠? 집합에서 또 있어요. 걔네들이. 집합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먼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근데 이 교환 법칙이란 건 순서를 바꿔서 연산을 해도 앞뒤를 바꿔도 똑같다는 거죠.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가 같아요. 어차피 합쳐버리니까. 또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도 같아요. 어차피 A와 B의 겹치는 부분 찾는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결합 법칙이 있어요. 결합 법칙은 뭐냐면 세 개의 집합을 연산을 할 건데 A와 B와 C의 집합을 모두 다 합집합 시킬 때는 A 합집합 B를 먼저 하고 C를 하나, B 합집합 C를 먼저 계산하고 A랑 합집합 하나 같다라는 겁니다. 교집합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A 교집합 B나 교집합 C나 B 교집합 C 하고 A 교집합 한 거는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거죠. 얘는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부터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설명할게요. 얘는 뭐냐면은 A 합집합 B를 할 건데 A와 B에 모두 들어있으면은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는 같겠죠? 교집합은 뭐야? A와 B에 겹치는 거 찾는 거는 여긴데 B와 A에 겹치는 거 찾아도 여기잖아. 그래서 같다는 거죠. 결합 법칙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뭐냐면 A와 B를 먼저 칠해. 자, 3개짜리는 보통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림, 벤 다이어그램을. 자, 이렇게 그렸을 때 먼저 A 합집합 B는 여기에요. A와 B에 들어있는 거 칠했어요. 거기에 합집합 C 하면 C까지 칠하면 돼. 그러면은 다 칠해지겠죠. 근데 B 합집합 C하고 A 해도 역시나 다 칠해질 거 아니야. 여기는 뭐냐면요. 먼저 A 교집합 B를 해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만 칠해졌어. 근데 거기에서 교집합 C를 하면 C와도 겹치는 걸 칠해서 여기가 칠해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처음에 B 교집합 C를 하죠. 그러면 C와 B가 겹쳐지는 부분 먼저 칠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A까지 겹치는 거 칠해요. 그러니까 또 여기만 칠해지는 거야. 두 개 같잖아. 그죠? 그래서 합집합끼리 교집합끼리 할 때는 어느 것을 먼저 연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와 비슷한 모양이 하나가 있죠. 세 번째, 우리 분배 법칙. 자, 분배 법칙이라는 건 내가 먼저 A와 B와 C를 교집합하고 A를 합집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A 합집합을 B에도 연산을 해주고 C에도 연산을 해줘서 A 합집합 B 그리고 안에 있던 교집합 다시 A 합집합 C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A 교집합 B 합집합 C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A 교집합을 각각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 교집합 B 그리고 B와 C의 가운데 연산을 여기다 써요. 합집합 다시 A 교집합 C 이렇게. 자, 그럼 언뜻 보면 분배 법칙과 결합 법칙은 모양이 비슷해요. 처음 연산하기 전에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 두 개는 차이가 괄호 안에 있는 기호와 괄호 밖에 있는 연산 기호가 같은지 다른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이건 숫자 다항식 할 때도 똑같았잖아. 그죠? 똑같이 구분하면 돼요.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은 괄호 안 기호와 바깥 기호가 같은지 다른지. 같으면 결합 법칙이 되고요. 두 개가 이렇게 같으면 합집합, 교집합이면 결합 법칙이고요. 괄호 안에 건 교집합인데 밖에는 합집합이거나 괄호 안에는 합집합인데 밖에는 교집합이면 우리는 분배 법칙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연산 법칙이에요. 근데 생각해봐요. 여기 보세요. 다 지금 연산 법칙을 우리가 다 봤는데 여기에는요 연산이 교집합 아니면 합집합밖에 안 쓰였죠. 차집합 쓰였나요? 안 쓰였어요. 그럼 차집합은 연산할 때 이거 연산 법칙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차집합이라는 기호는 사실 그냥 기호에 불과할 뿐이에요. 뭔가 내가 연산을 할 수는 없는 거야, 얘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연산 법칙을 쓸 때만큼은 이런 차집합 기호가 나오면 A 교집합 B 여집합, 차집합 기호는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집합에 여집합을 붙여서 연산을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이제 6번째, 여집합에 대한 것도 이제 할 건데, 내가 어떤 여집합이 되어 있는 집합을 다시 여집합 시키면 이거는 원래대로 돌아와요. A로 돌아온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그리고 7번째, 우리는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차집합 A라고도 표현이 가능해요. 왜냐면은 전체 집합에서 A 빼고 남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요, 달달달 문자 외우듯이 외우면 안 돼요. 해석하면서 외우면 돼. 합치면 뭐가 생기는지, 겹치면 뭐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은 한번 같이 연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필수예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이 어제 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얘들아. 자, 필수예제 1번 보면은 A는 1 이상 9 미만인 홀수래요. 그러면 1, 3, 5, 7이 들어있을 거고요. B는 2, 5, 8이래요. 그 다음에 C는 8의 약수예요. 1, 2, 4, 8. 자, 먼저 다음을 구해요. 1번 A 교집합 B를 구하래요. 이건 A와 B의 겹치는 거 찾는 거예요. 누가 겹쳐요? 5. 유일하게 하나 겹치네요. 이렇게. 2번 A 합집합 B를 구하래요. 그러면 A에 들어있거나 B에 들어있는 건 다 써줘야 된다 했죠? 그래서 1, 2, 3, 5, 7, 8이라고. 세 번째, A 교집합 B 합집합 C예요. 자, 이거는 A와 B에 겹치는 것. 아까 5와 C를 합치면 돼요. 1, 2, 4, 8을. 그러면 결국에 답은 1, 2, 4, 5, 8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4번 A 합집합 B 교집합 C 하래요.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A 합집합 1, 2, 3, 5, 7, 8에서 C와 겹치는 것만 찾아야 돼요. 겹치는 건 누가 있죠? 1, 2, 8 이렇게 3개. 알겠나요? 다음 필수예제 2번 볼게요. 자, 전체 집합 U는 10 이하의 자연수래요. 1, 2, 3, 4 해서 10까지 모든 자연수를 전체 집합이라고 봤는데, 이 중에서 집합 A는 1보다 크고 8보다 작은 홀수래요. 3, 5, 7 3개 들어갈 거고요. B는 1, 2, 5, 7, 9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봤더니 뭐 여집합 이런 내용이 들어왔어요. 이거 여집합 쉽게 보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눈으로 볼게요. 처음에 전체 집합 안에 A와 B가 들어갔어요. 자, 채우는 순서는 먼저 겹치는 것부터 찾을 거야. A와 B에 겹치는 건 5와 7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A에만 들어있는 건 5, 7 빼고 3. B에 들어있는 건 5, 7 빼고 1, 2, 9. 근데 우리는 1부터 10까지 다 채워야 되는데 지금 1, 2, 3 했는데 4 없어요. 4는 밖에 채운다는 거야. 그 다음에 5, 6이 또 없죠? 7, 8이 없죠?
9 하고 마지막 10이 없죠. 그래서 4, 6, 8, 10은 지금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1번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래요. 이건 뭐야? A 합집합 B 빼고 바깥이죠. A 합집합 B는 여기인데 이거 빼고 아예 바깥은 이 4개네요. 그래서 4, 6, 8, 10. 두 번째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래요. 이거는 겹치는 거 빼고 다 써줘야 돼요. 그럼 5, 7 빼고 나머지 싹 다 써주면 됩니다. 1, 2, 3, 4, 6, 7, 7 안 되고 8, 9, 10 이렇게. 알겠나요? 다음 세 번째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자, 우리 이거 방금 연산했어요. 우리 차집합이 나오면 우리는 이제 연산할 때는 보기 쉽게 바꿀 거라고요. 차집합 기호는 뭐로 바꾸기로 했죠? 교집합으로. 그리고 뒤에 거 집합을 다 여집합 시키면 돼요. 이렇게. 근데 우리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돼? B가 돼요. 그래서 이거 사실 계산하면 A 교집합 B 구하세요 이거였던 거예요. 알겠나요? 차집합이 나오면 우리 바꿔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는 5, 7이라고. 알겠나요? 중요해요. 이거 연산하는 거. 알겠나요? 다음 넘어가서 필수 예제 3번.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는 1, 3, 5. A 합집합 B는 1, 3, 4, 5, 7. A 교집합 B는 3, 5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집합 B를 구하래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벤 다이어그램 채워놓고 없는 거 다 채우면 되겠죠?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채워볼게요. A, B만 그리면 되겠죠? 자, A가 있고요. 집합 B가 있어요. 먼저 겹치는 것부터 채우자 했죠. 교집합부터. A 교집합 B는 뭐래요? 3, 5래요. 그리고 A는 1, 3, 5예요. 그럼 나머지 1은 여기 채워지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봤더니 합집합은 1, 3, 4, 5, 7인데 1, 3, 5는 있는데 4, 7이 없어. 그게 바로 여기 비어있는 B에 들어있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B는 바로 3, 4, 5, 7 4개가 들어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또 2번. 전체 집합 U는 1 이상 15 이하인 홀수래요. 그러면 1, 3, 5, 7, 9, 11, 13, 15가 전체 집합인데 그 안에서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교집합 B는 1, 3. 그 다음에 B 차집합 A는 9, 13. 그리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5, 15라고 들어있대요. 자, 우리 한번 역시나 벤 다이어그램에 채워볼게요. 전체 집합 U가 있어요. 그 안에 A와 B가 부분 집합으로 들어있는데 먼저 A 교집합 B는 1, 3이래요. 그리고 B 차집합 A는 9, 13이래요. B 차집합 A는 B만 들어있는 거겠죠? 여기 이 칸에 9와 13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요. 이건 뭐냐면 A 합집합 B 전체를 빼고 바깥이에요. 아예 이 바깥에
5와 15가 들어있대요. 그럼 남은 것들 지금 1, 3, 5, 그 다음에 9, 13, 15를 빼고 70일이 없는데 그게 바로 아직 안 채워진 빈칸,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지금 A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 이거는 뭐와 같냐면 A 차집합 B와 같죠? 우리? 그래서 답은 이 칸에 들어있는 거 찾으세요 해서 7과 1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게 우리가 평소에 해보던 그런 숫자 연산이 아니라서 연습 많이 해봐야 돼요. 다음 필수 예제 4번. 우리 그래서 오늘 이거 진도 다 못 나가요. 이거 다 하려면 힘들어. 대신에 오늘은 숙제가요. 얘도 있는데 연산 프린트가 하나가 더 나갈 거예요. 집합은 이거는 연산을 좀 많이 해봐야 돼서 오늘은 진도를 얘를 다 끝내지 않는 대신에 연산 연습을 해오게끔 시킬 거거든요, 선생님이. 그래서 얘랑 오늘 뒤에 연산 아까 연산 법칙 한 거까지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연산 연습 좀 할 겁니다. 필수 예제 4번 볼게요. 자, 집합 A는 2, 5,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이고요. B는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 2A 플러스 9예요. 얘에 대하여 A 교집합 B가 마이너스 2, 5일 때래요. 자, 마이너스 2와 5는 그 말은 A와 B에 모두 들어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A에는 2와 5가 있고 아직 마이너스 2가 없어. 그 말은 얘가 마이너스 2로 나와야 한다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B에는 마이너스 2와 5가 필요한데 5가 아직 안 보여. 그럼 둘 중에 하나가 5인 건데 누가 5일지 이제 판단을 할 거예요.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2가 되게 하는 A부터 구해줄게요. 얘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2 또는 3이에요. 그럼 첫 번째,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집합 A는 5, 마이너스 2가 나올 텐데 B를 보면은 A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리고 5. 그러면 역시나 마이너스 2와 5가 겹쳐지게 나왔네요. 그럼 얘는 돼요. 근데 A가 3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B는 나오는 게 마이너스 2, 3 넣으면은 15가 나와요. 여기는 오히려 A와 겹쳐지는 게 마이너스 2와 2라고 겹쳐지겠죠. 5가 아니라. 5가 없잖아, B에는. 그래서 A가 3은 안 되고 마이너스여야 한다 라고 찾은 겁니다. 알겠나요? 교집합이 마이너스 2와 5가 되게 만드는 A를 정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다음 필수 예제 5번. 전체 집합 U의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인데요. 자, 이거 한 가지 알아두고 시작할게요. 이제 우리가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랑 같은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 개. 우린 이걸 외워야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는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란 건 A와 B를 교집합시키면 우리는 교집합은 겹치는 거죠.
겹치는 건 더 작은 게 겹쳤을 거 아니야. 안에 들어있는 거. 이건 A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외우면 돼요. 겹치면 더 작은 걸 찾는 거예요. 두 번째, 합치면 합집합을 시킬 거예요. 합했을 때는 더 큰 게 나오겠죠, 바깥쪽. 그래서 B.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합치면 둘 중에 더 큰 걸 찾아줄 거예요, 포함 관계가 있으면. 그 다음 세 번째, A 차집합 B를 할 건데요. A가 B에 들어있으면 더 작아요. A가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남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이거는 공집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작은 것에서 큰 걸 뺐어요. 이건 남는 게 없어요. 알겠나요? 그 다음 여집합을 시키면 A와 B를 둘 다 여집합 시키면 방향이 반대가 돼요. 오히려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여집합은 바깥 거, 그러니까 반대 걸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표현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A의 여집합과 B를 합집합시키면 이건 전체 집합이 돼요. 이 5가지 표현은 다 달라도 다 하나야.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A 합집합 B가 B일 때 라고 하면 아, B가 더 큰 거니까 A가 지금 B에 들어있는 거구나. A 차집합 B는 공집합일 때 라고 하면 아, A가 B에 들어있는 거구나 라고 우린 다 판단을 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필수예제 5번.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래요. B가 더 큰 거고 A가 더 작아요. 1번. A 합집합 B는 B예요. 합치면 더 큰 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B가 맞죠? 2번. A 교집합 B는 A. 겹치면 더 작은 걸 찾아야 한다 했어요. 따라서 더 작은 A가 나오는 거 맞죠? 3번. A 차집합 B는 공집합.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남는 게 없어야 한다고 했고요. 4번. 여집합을 시키면 두 개 앞뒤를 바꿔야 한다 했죠?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은 뭐냐면요. A 합집합 B는 뭐예요? B죠. B가 더 크니까. 그러면 A가 B에 포함된다? 맞는 말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4번이 틀린 말이다 라고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필수예제 6번 볼게요. A는 6의 약수 1, 2, 3, 6이고요. B는 18의 약수 1, 2, 3, 6, 9, 18이에요. 이때 A 교집합 X는 A로 나오고 B 합집합 X는 B로 나오게 만드세요 라고 했어요. 자, A 교집합 X가 A로 나왔다는 건 겹치면 더 작은 게 나오는 거야. 그 말은 A가 지금 더 작은 상황이라는 거야, 얘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A가 X에 들어있다라는 걸 말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합집합을 시키면 더 큰 게 나온다고 했죠, 둘 중에. 합집합을 시켰을 때 B가 나왔다는 건 지금 B가 더 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X가 B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 이 두 개를 합해서 보면은 X는 A를 포함하면서 B의 부분집합이어야 한다.
라는 말을 지금 돌려 말한 겁니다.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x의 개수 구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 했던, 어제 했던 거죠? a를 반드시 포함하는 건 1, 2, 3, 6을 지우고 남은 9, 18만 가지고 우리는 부분집합 만드니까 총 2의 제곱 4개라고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는 그냥 대놓고 x가 어떤 집합인지 만드세요 했으면 이제 그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알겠어요? 다음 아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141쪽까지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연산법칙 프린트 하나 줄 거라고 그것까지 프린트 풀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집합 자체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단원이에요. 처음 배우는 거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익숙하지 않고 처음 보는 기호들도 많고 저걸 가지고 연산을 하려니까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연산 연습 자체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진도를 조금만 나가고 대신에 이제 다음 시간에 집합 나머지 연산 진도 나가고 그리고 아마 뒤에 명제까지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